네, 오늘 3월 28일 금요일자 부동산 경매 진행 및 낙찰된 결과물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이 많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매 진행 건수가 떨어지는 편인데, 오늘은 유독 경매 건수가 굉장히 적었네요. 오늘 하루 34건의 물건들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물건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됐던 물건 중에 감정가 가장 비쌌던 물건 28억 3,300만 원, 인천시 강화군에 근린 시설이 나왔었어요. 이게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이 돼가지고 요번에 4차 매각기일에 단 한 분이 들어오셨죠? 주식회사 법인에서 들어와가지고 12억 5천만 원을 썼다.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 44.12%의 낙찰이 되셨네요. 자, 근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1870평, 건물 면적 287평이고요. 건물은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뭐 작업장, 화장실, 숙소, 사무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토지는 총 3필지로 나눠져 있고 성장관리권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필지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세 개가 거의 필지별로 토지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550평, 670평, 630평 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사진을 한번 보면 자, 이런 건물이 길쭉하게 단층 건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건물 상태를 보면 그렇게 노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게 작게 지금 화장실이나 어떤 주택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고요. 긴 메인 건물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창구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요. 건물이 단층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과거에 여기를 뭘로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터도 있고요. 부지가 1800평이니까요. 부지 평수로는 상당히 크죠. 뭐 과거에는 뭐 캠핑장이나 야영장, 수련장 뭐 이런 걸로 좀 쓰지 않았나. 그런데 상당 기간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요 사진상의 그림은 우리 감정 평가할 때 당시에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예요? 2023년 5월 16일 날 감정 가격 시점이 2023년 5월이기 때문에 약 2년 전의 모습이다. 현재는 어떤 모습일지는 임장을 가서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지금 상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개 필지로 나눠져 있죠. 큰 대로변에 접해서 두 개 필지가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개 필지 더해서 총 1800평이 되어 있더라. 전자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예, 지적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강화도, 강화군 내가면이라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성무도 가는 길에 성무도 전에 있네요. 인천의 거의 이제 끝지점 서쪽으로 여기에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토지 면적도 크고 건물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되고요. 요번에 낙찰받은 이 법인 회사에서 과연 이 물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반 이하에 사서 토지 가격보다도 싸죠. 사서 여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나중에 여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요. 가서 야, 이런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간접 공부가 되겠죠. 국회에서 이런 물건 낙찰자가 나왔다. 12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근린시설이다 보니까요. 법인으로 낙찰받았을 경우에 장점이 크죠. 일단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고 대출 받을 때 지금 이 정도로 낮게 받았다면 거의 90%, 많게는 10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거를 좀 정상화시켜서 단기에 매각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없이 법인세
2억까지 9%, 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9%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아이디어, 창의성만 있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꼭 복기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감정가 가장 높았던 물건은 경기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로 22억 2천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얘가 무려 입찰자 수가 30명이 됐어요. 자, 22억짜리 물건에 30명이나 입찰할 정도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영통의 아파트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얘는 건물 면적도 8호를 초과하는 109평방이거든요. 한 40평 정도 되는 44평. 방 4개가 나오겠죠. 사용 승인 일자는 2019년 5월이니까요. 거의 신축에 가깝다. 그리고 광교 중흥 X클래스 위치를 볼까요? 위치를 보니까 여기 원천 호수가 있네요. 광교 중앙역이 좌측에 있네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초등학교 초품화가 되겠죠? 과연 원천 호수 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104동이죠. 104동 여기 있죠. 여기서 몇 호예요? 3502호다. 3502호는 하나, 둘, 여기죠. 남동향 뷰 이렇게 나오겠죠. 원천 호수 뷰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 그리고 층도 35층이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 호수 뷰, 물이 보인다.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어떤 좀 호수뷰라는 장점을 높게 사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 자체는 새 거니까 2000 뭐 거의 뭐 한 5년, 6년 정도 된 물건이니까 뭐 볼 필요도 없겠죠. 수리할 필요도 없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남동향으로 뷰가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방이 총 3개인데 여기 서재까지 있고 발코니 확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 4개, 팬트리까지 충분히 4베이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게 잘 빠졌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30명이나 들어올 정도야?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확실히 요즘에 아파트 경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은 입지도 좋지만 위치도 좋고요, 층도 좋고 향, 동, 층, 향 너무 완벽하고 뷰까지 좋고 신축에다가 브랜드죠? 중흥 S클래스에다가 게다가 권리상에 또 하자도 없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때요? 인도명령 하면 되잖아요. 완벽한 물건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입찰 경쟁이 있었고 무려 한 번 유찰됐지만 감정가 2억 2,200을 뛰어넘겼다. 자, 2등도 감정가를 넘겨버렸어요. 2등도. 자, 이 정도만 봐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시세는 어떨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 예, 109평방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매로 나온 것들을 한번 보면 19억이 호가 저층으로 19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나온 게 좀 고층이 22억이 되겠네요. 22억이 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뷰가 나오는 물건들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다. 최근에 거래된 물건을 보니까 18억, 뭐 19억, 22억까지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의 시세다. 시세에 그냥 낙찰 받아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왜 그럼 같은 가격이면 부동산에서 안 사고 왜 이 경매로 사는 거야? 제가 판단하건대 일단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 이렇게 호수뷰가 완벽하게 나오는 매물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이 뷰가 나오는 매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자, 그 점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출이에요. 경락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10%에서 2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실거주를 하든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든 대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번 경매로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자금 출처라던가 이런 어떤 복잡한 권리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그런 장점들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뜨겁다. 그리고 또 광교에 또 하나가 또 나왔었네요. 광교 마을 40단지. 자, 여기도 8명이 들어왔는데 7억 7,700. 여기 위치를 보면 자, 여기는 역세권하고 좀 거리가 있고요. 여기 주변에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까 그 물건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죠. 학교나 상권이나 교통, 위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 경쟁도 좀 덜했다. 그리고 연식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감정가 대비 71%의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받고 배당을 전액 받는지 일부 받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낙찰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물건도 한 8명 들어와서 감정가 대비 91%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원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수원 물건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인천 중구, 자, 하늘도시, 인천 중구 하늘도 1층의 상가가 7억짜리가 4억에 낙찰된대요. 10명이 들어갔다. 1층에, 자, 몇 평일까요? 건물 면적 11평짜리. 1층 상가가 7억짜리가 4억 4백에 낙찰이 됐고, 10명이 들어왔다. 여기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3천에 270만 원으로 쓰고 있다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1층에 101호, 1층에 101호. 여기가 뭐야 이게? 조명탄, 숯불구이 포차라고 하네요. 숯불구이 포차가 조명탄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이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부동산 101호와 바로 옆 점포를 터서 같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한 칸만 3천에 27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4억의 낙찰 받아도 이분하고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은 좋아요. 수익률은 좋습니다. 왜? 대출을 8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좋다. 수익률 자체는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월세가 270만 원 나오니까 부가세 별도고요. 그런데 이제 재계약이 안 될 경우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별도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 놓을 수 있다면 얼마에 놓을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현장 가셔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게가, 이 숯불구이가 장사가 잘 돼요. 밤에 막 사람도 오고 술도 많이 드시고 북적북적해. 그러면 재계약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제가 기존에 3천에 270만 원 주장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장사가 안 된다. 또는 현장 가봤더니 영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실적인 임대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마 10명까지 들어왔다면 이 가게가 정상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보고 이 수익률에 비춰서 아마 입찰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2등하고 크게 차이 안 나게 4억 431만 원에 개인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맞다. 자, 상가도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옥석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섣불리 싸다고 받으면 상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실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탄동, 수원 메탄동에 있는 아파트, 영통이죠? 영통에 있는 아파트, 자, 보세요. 입찰자가 57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일반 아파트, 자, 하자 없는 수요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매우 치열합니다. 자, 57명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시세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57명이나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게 사요? 자, 말이 안 되죠? 자, 게다가 이 물건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해 보여요. 안에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인테리어.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된 게 아니냐. 자, 평수도 만만하죠? 4구평방에 14층 층도 좋고요.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자, 소유권 이전을 2014년도에 하셨고 특별히 하자는 없어 보여요. 자, 위치를 보니까 지금 여기 주거단지, 메탄동 주거단지로 되어 있고 역하고는 조금 멀지만 공원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요. 약간의 상가도 그렇게 멀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살기에는 쾌적한 도시다. 그래서 입찰자 수가 많이 들어왔고 자, 금액대도 2억에서 3억대 정도면 굉장히 만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금액대다 보니 무려 57명이나 들어왔다. 사실은 돈을 벌려면 이런 물건에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경쟁하는 물건은 싸게 못 사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당장 팔려고 덤벼들면 무조건 폐찰이고요. 내가 좀 길게 보고 한 바퀴, 두 바퀴 내지 그렇게 해서 전세 놓고 가져간다. 아마 미래 시점에는 이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입찰할 만하죠. 또는 나는 이 집에 실제 거주를 할 거야 라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이나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네, 돈이 안 된다. 항상 부동산 경매하실 때 일반 사람들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인천 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이 단독 낙찰이 됐습니다. 무려 56%의 단독 낙찰이 됐는데요. 이 물건은 임차인,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 1억 4천만 원짜리 전세입자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어차피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왜? 매매 시세보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 보증 금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3자가 입찰하기는 거의 힘든 그런 물건이었고 결국 임차인이 마지못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이런 빌라들이 많죠, 인천은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할 때 인천, 부천 빌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저렴하기도 하고 잘만 하면 풀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수리를 잘해서 매각을 했을 때 단기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빌라 물건 잘 찾으면 돈이 되겠죠? 굉장히 노후된 빌라 물건 2001년식 2층에 약 11평, 방 2개 나올 것 같아요. 방 2개 나오는 그런 투룸 빌라를 8,379만 원에 낙찰 받으셨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매매 시세와 매매가 거래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 전세, 월세 시세를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얼마를 써야 대출 받아서 임차 보증금 받고 실제 얼마가 들어가니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내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수익이 되는지 이런 계산이 필수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내 수익권 범위 안에 왔을 때 입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빌라들도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워낙에도 물건이 많은 동네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빌라가 경매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죠. 빌라를 별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많이 숨어 있다. 자, 여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명이 들어와서 거의 감정가에 육박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전형적인 빨간 벽돌의 썩빌, 그 중에서도 지하빌라, 이렇게 생겼죠? 누가 봐도 이쁘지 않죠? 누가 봐도 별로야. 이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 2개 나오고, 뭐 사람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반지하라서
그렇게 뭐 해가 안 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리고 일단 가격이 4,140만 원. 방 두 개짜리 지하 빌라 4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몰라요.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소액으로 내가 한번 경매 한 바퀴 돌려보고 임대 한번 놔보고 명도해서 대출 받아서 임대 한번 세팅해본다.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동네 보니까 뭐 학교나 이런 것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유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만하다. 그렇게 막 좋거나 나쁜 거나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아마 소액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진행됐던 물건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물건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낙찰 결과를 확인하고 복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을 경매 투자, 경매로 돈을 벌고 수익 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